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해 마련한 포항 북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공약 발표와 상호 질문을 하며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4명의 예비후보가 출연해 추첨을 통해 자리를 정한 뒤 7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순서에 따라 먼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창균 예비후보는 중앙상가에서 죽도시장까지 지하 쇼핑거리 조성과 6개 농어촌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적인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과 연계하여 도농간 유기적 동반선장을 달성하겠습니다. 김정재 예비후보는 정치적으로 반듯한 변화와 경제적으로 SOC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인한 기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텅 빈 중앙상가에도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도심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청년 창업특구 지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해상 신도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영일만 대교 그리고 해상 신도시, 이것은 우리 환동의 중심 도시로서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명환 예비후보는 동빈내항의 진수공간 조성과 영일만한 배후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역설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분양가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지정 토론에서 허명환 후보는 박승호 후보에게 경제자유구역이 대련리 일대로 지정된 경위를, 박 후보는 이창균 후보에게 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물었고, 이창균 후보는 김정재 후보에게 이른바 중앙의 언질 발언과 박사학위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허명환 후보에게 정치권의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후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항의 공통 질문에도 답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제대로 갖춘 분인지 이거에 기초해서 의견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참신하고 깨끗하고 경제 전문가 저 이창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을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한 그 경험을 가지고 깨끗한 박수, 정말 경륜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토론회 방송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유권자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20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중원 예비후보가 오늘 정수성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중원 후보는 자신은 비록 탈락했지만 정수성 의원이 경주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주시 경선 대상 후보는 김석기, 이주형, 정수성 등 3명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락한 정종복 후보가 무소속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무소속 권영국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 참사 5주기를 맞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원전에 의존한 정책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주시 선거구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SNS에서 여론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특정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해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무소속 권영국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고발과 관련해 이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지역 5곳을 포함해 4차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주시 선거구에 이상덕 현 경주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안동시 선거구에 현 안동대 교수, 그리고 상주시에 김영태 전 동아일보 기자 등 5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상북도의 발전 전략에 큰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이 경북 지역 주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도내 권역별 균형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보다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각 권역의 산업과 문화를 개성 있게 특화시켜 발전시키고 박 대통령은 동해안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 도내 4개 권역과 특화 산업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은 경북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우선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의 선결 과제인 신도청과 세종시 간 107km 고속도로 건설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신라 왕경복원 3대 문화권 관광 자원화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고 1,400억 원이 투자될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와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도청이 한반도 혈의 경제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 계획하고 해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수립된 경북도의 발전 전략이 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기술 판매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기술은 물론 설계와 운영 등 생산을 제외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가 기술 판매에 나선 것은 철강 제품 판매로는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로 축적한 기술이 세계 철강사에 판매할 차원까지 올라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주총에선 주주가치 극대화와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포스코 석탄 화력발전소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 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윤리 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고로쇠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씨 탓에 생산량은 줄었지만 대신 질 좋은 고로쇠 수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이 강원도라고 불리는 죽장면입니다. 고로쇠 군락지는 이곳에서도 첩첩산 중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로쇠 채취 작업은 힘들고 위험합니다. 수액 한 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파른 산비탈을 수십 번씩 오르내려야 합니다. 고로쇠 자생하는 데가 전부 악산이고 돌밭이고 그런 험한 곳에만 자생합니다. 그리고 이 채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높고 가파른 산의 경우 봉지를 아래로 운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고로쇠 나무에다 직접 호스를 꽂아 수액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짧은 기간에 생산되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일교차가 크지 않은 날은 고로쇠 나무가 수액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궂은 날이 많아 생산량은 예년의 60% 수준으로 줄었지만 향이 짙은 질 좋은 수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에 채취한 수액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당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육지보다 당도가 높고 톡 쏘는 인삼향의 특징인 우산 고로쇠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우산 고로쇠는 3월 20일이면 생산이 끝나기 때문에 고로쇠를 맛보려면 서둘러 주문해야 합니다. 가격은 1.5리터짜리 12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에 5만 원이고 죽장 고로쇠는 택배비 5천 원, 울릉도 우산 고로쇠는
택배비 10,000원이 추가됩니다. 제철을 맞은 고로쇠 산지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고로쇠 축제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회계 비리를 조사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모두 50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조사 대상 350여 개 아파트 가운데 8.2%인 29곳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고 대구에서는 510여 개 아파트 가운데 4.1%인 21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A아파트의 경우 장부상 예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에 1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나 횡령이 의심됐고 B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2년 동안 6,600여만 원을 공금 통장에서 빼내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주의 첫 공립미술관인 솔거미술관 개관 후 이 전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이 날아가는 새들도 속였다는 솔거의 소나무 그림은 어딨냐고 묻는다는데요. 신라시대의 전설적인 화가 솔거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시대 유명 소나무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올곧 개선 소나무. 정문화처럼 풍경을 재배치해 소나무가 있는 가장 완벽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10년 넘게 소나무를 그려온 경주 출신의 소나무 화가 장희규의 작품입니다. 다 같은 소나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릉과 불국사의 소나무 그리고 울진의 금강송이 다릅니다. 소나무를 담고 싶어 소나무를 그린다는 구명본 화가의 작품에선 노송에서 뿜어나오는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신라 천년 고도인 경주에는 유적지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 소재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주제로 작업하는 6명의 명망 있는 작가를 초대해서 솔거미술관 개관 이후 경주미협이 두 번째로 마련한 기획전으로 소나무 작가 6명의 작품전을 7월 3일까지 릴레이로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경주민화협회 창립전이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신의주 도예가의 차사발, 밥사발, 국사발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2016 신춘음악회 봄나들이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올 들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철강업 등 제조업은 부진이 이어졌고 서비스업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1월 지역 실물 동향을 파악한 결과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이 큰 폭으로 줄었고 수출도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관광 서비스의 경우 울릉도 입도 관광객과 포항 크루즈 탑승객이 늘었고 경주 지역 숙박도 증가해 비수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청 시대를 맞아 동해안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늘 포항 포원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석태문 대구 경북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동해안권을 에너지 산업 핵심 거점과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민규 연구원은 국제부두 개발과 해양 관광 기반 구축 등을 강조했고 김주석 연구원은 동해안권의 소외와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동해안권 통합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제안했습니다. 찬 공기의 세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주말인 내일도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찬바람은 많이 약해졌는데 방심하다가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꽤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경북 동해안 지역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늘처럼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지만 기온은 조금씩 올라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낮에 내리쬐는 햇살은 포근한데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흡수율이 15%가 증가하고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3배 촉진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산책으로 몸과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막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1도, 경주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덕과 경주 9도, 포항 1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해상에서도 대체로 맑겠고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진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역의 두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오늘 포항대학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포항시로부터 연 5억 원씩 지원받아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과 사설유치원,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 위생과 영양, 식단과 표준조리법, 조리교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1센터에 이어 2센터가 개소함으로써 포항 지역 전체 급식 어린이 가운데 66%인 9,900여 명이 급식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늘 지난해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선 140개 보육시설 가운데 제1어린이집과 현곡 주공 어린이집을 급식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해 표창하고 5개 어린이집에 안심급식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도 5억 원의 예산으로 10명의 영양사를 통해 149개 보육시설의 영양과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는 철강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센서는 지역 소프트웨어 지역 방문단과 함께 중국 심천 엔지니어링 연합회 등 기업협회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상담과 기술 교류, 협력, 수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으로 철강 소재 산업의 가격과 품질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선충병으로부터 백두대간 금강송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영덕에서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영덕군 및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오늘 단속에서는 영덕군 내 15개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와 화목을 사용하는 430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 무단 이동이나 불법 보관 실태를 살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와 인접한 영덕군에는 현재 5개 읍면 13개리에 소나무 1,200여 그루에서 제선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